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의 원효결서 송화비결 추배도의 1강 황희창입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송화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화비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수화지간 수출선물 만국성인까지 말씀을 드렸죠. 수화지간에 수와 화의 사이에 수출이 서물한다. 수출. 머리 숫자거든요. 우두머리 수예요. 이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죠? 서민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귀족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민들 가운데서 서물이란 건 서민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심정을 이해하고 서민처럼 고통과 고생길을 해본 자,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자, 그런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서민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우두머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서민들을. 그 전에 기중서학이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기중서학. 이렇게 기중서학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공전멸병한 자가 기중서학을 해서 뭐냐, 이렇게 여기서의 그 가운데라는 거,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공전멸병하는 가운데, 공전멸병이라는 자가 이 서민들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서민들 사이에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수출서물이 된다는 거. 언제? 수화지간에. 수화화지간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예언서에 보면, 여기 보면 목화지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화지간. 그러니까 이 목화지간 나오기 전에는 뭡니까? 백토라는 것을, 이 흰백자가 신이잖아요. 금. 경자나. 그러면 신묘년이란 말이에요. 토끼니까. 그러면 이게 201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이면 2011년이 신묘년. 그 다음에 임진년, 계사년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2012년, 2013년 이렇게 우리가 쭉 흘러왔잖아요.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때부터 이 우리나라의 목화지간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목화지간이잖아요. 여기가 임묘지는 목이고 여기 사오미가 불이니까, 이 목화지간에 우리가 한 바퀴 12년 돌면서 뭐가 됐냐, 이렇게 K-팝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문창무곡성이 와가지고, 문창무곡성이 알려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귀한 목이 우리나라를 비치니까 K-팝이다 뭐다 해서 엄청 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가 알려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서 이게 와가지고 뭐가 알려졌냐면 K가 알려진 거잖아요. K가, 코리아가. 이거 원래 일본이 바꾼 거지 않습니까? 원래 코리아인데 A, B, C하고 세 번째니까 A, 미국, B, 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니까 일본이 이렇게 K로 바꾼 거 아니에요. J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코리아로. 어쨌든 K가 알려졌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K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K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코리아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징어 게임만 해도 다 소통이 되잖아요. 방탄소년단 노래만 얘기해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K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이렇게 알려지는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올라왔냐? 세상은 우리가 K는 널리 그러니까 문창과 무곡, 뭐 노래나 뭐 춤이나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나 이런 걸로 오징어 게임을 엄청 알려지면 K는 알려지고, 스포츠 골프다 뭐 박세리 뭐 야구 뭐 축구 손흥민 이렇게 해서 널리 K는 알려지면서 세상은 한편으로 지금 어때요? 전쟁하고 있죠. 여만한세. 그죠? 이렇게 오륙강성 간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K는 엄청 알려졌다는 거예요. K는. 그죠? K는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K는. 그죠? 세상을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뭐가 되냐? 이런 가운데 공전멸병을 하고 기중서학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자가 뭐가 되냐? 수화지간의 수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처음에 2011년도부터 왔을 때의 목화지간은 처음은 문창과 무곡성 이 별이 와서 K를 많이 알렸죠. K-팝, K-뮤비, K를 많이 알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서 세상은 난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5, 6광선끼리 난세로 흘러가다가 다시 이제 이게 돌았죠.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갖고 지금 자 여기서부터 써볼까요?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요 해자축 요때 뭐 왔습니까? 코로나 왔죠. 코로나. 그죠? 요때는 또 뭐 왔어요? 또 딴 거 왔죠. 그 중동호흡기 메르스인가 하여튼 뭐 또 신종 플루가 왔어요. 왔었고 이렇게 전염병이 그 뒤에 제가 그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왔죠. 그 다음에 요 코로나가 한 신축년까지 해서 이렇게 왔죠. 신축년까지 왔다가 이민년, 계묘년에 검정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북방 문제가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 갑진년에 요 중간에 이르기까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온통 전쟁 이렇게 왔죠. 지금 그것이 다시 이게 다시 여기가 수잖아요. 해자축이 수니까 아까는 목화지간에 문창 무곡성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12년 전에는 엄청 K가 알려지면서 이렇게 난세는 돼가면서 수화지간에라는 뜻이라는 거죠. 수화지간이라는 게. 그죠? 수화지간인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서 뭐 플러스 12년 해가지고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24년에서 또 앞으로 또 그 12년 뒤 또 12년이 됐던 이걸로 가고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왜? 지금 현재 이것까지는 맞으니까 뭐까지는 맞죠? 지금 세상이 이것까지는 맞잖아요. 이것까지는 맞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맞는 거잖아요. 이게 5, 6강성의 나라들끼리 염화 난세인 것까지는 지금 팩트잖아요. 팩트. 지금 현재 팩트. 현재잖아요. 이게. 그죠? 현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수가 계절되고 전투를 치러서 되지는 않지만 장수가 계절되는 일. 그 다음에 공전멸병인 자 또는 무기를 다 없애는 이런 시대. 그리고 기중서학을 하는 자.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세상은 만국 성인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만국 성인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예언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배도도 마찬가지고 이 송하비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난세의 끝 부분이라고 핵이 나와서 아까 핵 보여드렸잖아요. 핵이 나왔다는 건 핵이라는 거는 중심을 말해요. 모든 것의 끝, 중심, 완전히 핵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핵심. 그렇기 때문에 핵이 나왔다는 게 이제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끝을 가면 다시 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나온다라고 예언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자축 이 수화지간에 이렇게 요번 2020 이제 갑진년 2024년 됐죠. 그래서 수를 통해서 지금 수화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진사에 나오던 아니면 또 다음 한 바퀴든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 힘들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힘들겠지만 뭐 힘들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뭐 여유 있는 분들이야. 근데 대다수 힘들어요. 자, 그러면 자, 수화지간의 수출선물 만국 성인이 송하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다른 예언들도 한번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대순진리의 전경의 예시편에 보면 이거 예언이 아주 기가 막힌 예언들이 많아요. 이 강증산이라는 분이 예언해 놓은 것들 보면 그냥 뭐 현실화된 게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들 예언도 정확하시지만 자, 뭐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냐면
세상에 이 황제가 출현하는데 그 황제가 출현하기 전에 사오미 때는 계명이 되고 세상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인묘지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 일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난분, 해자 때는 난분이 된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 화, 지간에 수출이 서물해가지고 이 자가 바로 만국의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수화지간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 이 수, 해자가 수잖아요. 그죠? 여기는 사오는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해자는 난분이라 이렇게 돼 있죠. 해자 때는 어지럽게 아주 이 난세죠. 송하비결에서는 난세, 오륙광성 염화 난세라고 했잖아요. 아주 난분, 아주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이런 난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묘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묘진 때는 사부지라고 돼 있죠. 자, 인묘진 요 때는 뭡니까? 사부지. 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인이 오고 만국 성인이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돼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사오미.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계명이에요. 계명. 자, 사오미 때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계명이다. 자,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밝게 열린다는 거예요. 밝게 열어버리고 밝게 환하게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깜깜할 때 제가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들기도 하는데 어두컴컴할 때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아침에 동이 환하게 대낮같이 환하게 태양이 팍 떴어요. 그러면 환해지죠. 그랬는데 후회가 돼야 안 돼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이고 하고서 후회도 그러니까 대낮같이 밝아진다는 거. 대낮같이 했던 게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 깜깜할 때 뭐 부정 뭐를 했단 말이에요. 어두운 시절이니까 자라는 건 쥐구멍이잖아. 자가 쥐인데 자는 깜깜한 밤이잖아요. 이 자라는 것은 깜깜한 밤이잖아요. 이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 그러니까 밤에는 부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올바르지 못할 부정 많잖아요. 이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대낮같이 다 했던 짓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깜깜할 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대낮같이 밝아진다는 거야. 또 하나는 계명이란 뜻은 뭐냐? 사람들이 이치가 굉장히 환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이치에 좀 깜깜하니까 어둡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가가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디오게네스 앞에 와서 이제 개 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자는 걸 깨워가지고 나 알렉산더인데 뭐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이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집도 절도 필요 없어 그냥 계집이 어디 지나가는데 계집이 비어 있어서 계집 들어가서 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자고 있는 걸 깨워가지고 소원 있으면 말해보라 하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뭐냐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저 햇빛 가리니까 비켜. 이게 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알렉산더는 필요가 없어요. 예? 당신이 뭐 전쟁의 왕이 됐던 뭐 영토의 제국의 왕이 됐던 그 디오게네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햇빛 중요한 거예요, 햇빛. 그렇게 대낮같이 밝은 어떤 그런 거. 근데 그런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다녔냐면은 낮에 이렇게 환한 낮에 등을 탁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딱 비추면서 아이고 어둡다. 그게 대낮이
그러니까 밤이라서 어둡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낮인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건 머리가 비어있고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디 눈이 멀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깜깜한 거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은 깨달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런 계명도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겠다. 지구는 하나인데 우리 다 같이 뭉쳐서 같이 잘 살아야겠다. 이런 걸 깨닫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낮같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출진한다 이거예요. 재출진. 누가 나와요? 황제가 출연한대. 황제가. 그죠? 어디 가도 여기도 황제, 추배도에도 황제. 아니, 황제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니까. 이치가 다 하나로 천붕에서 말하는 일로 다 귀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로 가고 있어요. 그런 이치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순진리의 예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사의 성인출이다. 오미의 낙당당이다. 즐겁네. 이 집이 즐겁네. 이 집당자거든요. 이 집이 즐겁다. 이 당이라는 거는 어떤 뭐 서당, 학당, 뭐 어느 궁, 뭐 어느 뭐 모임 장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뭐 신인이 머무는 곳,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황제가 머무는 곳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결서에도 보필만땅 그랬잖아요. 보필만땅, 보필만당 그랬잖아요. 만땅 그랬잖아요. 보필하려면 막 서로 보필하겠다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필하려고 막 가득 찬다는 거 아니에요. 요 당에. 근데 무학대사는 뭐라 하냐? 낙당당이라고 그랬어요. 즐겁구나. 낙당당. 아주 즐겁네. 거기 뭐가? 이 집이 낙당당하네. 이렇게 오미 낙당당. 언제? 오미에. 오와 미에. 그럼 오와 미가 언제예요? 오와 미잖아요. 이게 오와 미. 진사의 성인추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저 지금 진사에는 성인추라고 성인이 나오고. 아니 그러면은 공통되잖아요. 지금 송하비결은 수에서 화로 가잖아요. 수화지간에 수출서물 해가지고 막 이자가 만국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또 지금 추배도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대순진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자축, 해자남분, 임묘진, 사부지, 사오미, 계명, 그 다음에 재출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학대사는 뭡니까? 진사의 성인이 출연해가지고 오미가 되니까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낙당당 된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낙당당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미잖아요. 이게 오미. 여기가 오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예언들이 공통되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오미가 이제 이게 불, 자, 해자축이 수, 요게 목,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하지간에 그다음에 진사의 성인출, 오미의 낙당당, 그다음에 해자 난분, 임묘진 사부지, 사오미 계명, 그다음에 재출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구궁도를 보면 이게 구궁도인데 구궁도에서 보면 여기가 손이에요. 손방. 8개로 봤을 때 손방인데 요 손방이 뭐냐면 진사인 거예요. 진사. 손방이. 그러니까 자 이거는 아까는 제가 인묘진 사오미 할 때는 여기가 사오미 할 때는 여기가 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은 거예요. 이 글자 안에 그걸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축인이고 여기가 묘고 여기가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방이 진사인 겁니다. 진사. 아니 여기가 진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인 거예요. 오. 그리고 여기는 자인 거예요. 자. 감궁. 8개로. 그래서 여기가 진사가 손방인 거예요. 이걸 이제 남북을 지도로 표현할 때는 제가 북을 위로 올렸고 보통 제가 이렇게 뭐 역학상 얘기할 때는 남쪽을 제가 위로 올려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태양이 떠서 중천에 가서 술시해지는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되는 것이 나온다. 임묘진 사오미 중에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여기가 이제 북이 되는 거지. 1이니까 여기가 북. 그 여기가 리께잖아. 리께. 리. 불.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궁이란 말이에요. 손. 그 이 손궁이 진과 산 거예요. 진사. 여기가 오. 그다음에 미, 신. 그다음에 여기가 유. 여기가 수해. 그다음에 자. 여기가 축인, 간방. 그죠? 우리나라 위치. 간방이고 여기가 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진사에. 예, 그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뭐냐면 자, 우리가 삼원구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원구운. 삼원은 상원, 중원, 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총 180년이에요. 그러면은 1983년까지 모두 78개의 화갑이 경과했어요. 화갑은 뭐냐면 화갑을 1원으로 정해요. 그러니까 1원이 1화갑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운인데 이게 뭐냐? 한 총 1원이 그러니까 한 원이 60년씩인 거죠. 60년씩. 그러니까 180년이란 말이에요. 180년. 그러니까 3원은 180년이니까 그죠? 1원이 60년씩이란 말이에요. 60년. 그래서 요거를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그러는 거예요. 1원이 60년씩 여기가 이제 2, 3 이러니까 18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상원, 그다음에 중원, 하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원갑자에 그러니까 83년까지가 모두 7개의 화갑이 경과했고 자, 여기 날짜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77대운이 상원이 1864년에서 1883년. 그다음에 77대운 이 60년이잖아요. 이게 상원이 60년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60년 중에는 3개의 소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60년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는 다시. 자, 이게 한 상원, 중원, 하원이 이것이 3개의 원이잖아요. 요게 18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원도 60년, 중원도 60년, 하원도 60년인데 요거 20년, 요거 20년, 요거 20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1864년부터 1883년까지 이렇게 1884년, 1903년까지, 1904년에 1923년까지가 77대운이었던 거예요. 77대운이었고 78대운은 20년씩이니까 이게 총 60년인데 이게 20년씩 이렇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79대운으로 들어와서 1984년도부터 하원 소운 이 첫 번째 소운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4년에서 2023년까지였고 마지막 이게 소운인데 이게 2024년도에서 43년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에 들어왔다. 이게 2024년에서 20년인가니까 2043년까지인 거예요. 이게 구운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3원 구운을 따지는 방법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9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를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이제 오늘은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걸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